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여러분들과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이번에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원주고 시험 문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출발합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머릿속에 기억하고 문제를 읽으면서 기억하는 거죠. 자, 근데 풀어야 될 문제를 쓱 보니까 이야, 분모가 좀 복잡합니다. 만약에 이걸 그냥 통분해서 계산한다. 우와, 분모의 식이 너무 복잡해서 계산이 불편하다는 거죠. 자, 특히 이렇게 2차 형태의 식이 나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관심사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항상 주어진 식을 잘 관찰해야 되는 거죠. 주어진 식과 풀어야 될 식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주어져 있는데 알파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이거 어떻게 될까? 많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 위의 식은요, 어떻게 줄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이 0이기 때문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알파 하나 이항시켜서 나오는 거 금방 이해되시죠? 됐습니다.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끝난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은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형태의 식 모양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물론 통분했을 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나온 분차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계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서서히 이제 구해놓 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자, 뭐였습니까? 4였고요. 알파 베타 1이었습니다. 분모 쓸 것도 없고 16 마이너스 2 됐습니까? 14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물론 근과계, 세유관계 확실하게 학습해서 알아야 될 정보도 있지만, 자, 지금 이렇게 분모의 차수, 분차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갈까? 식이 많이 복잡해져 가는데, 특히 2차 형태하고 관련이 있을 때, 그러면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해서 모양 살피기, 여기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첫 번째 문제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의 11제곱 100으로 나왔을 때의 나머지다. 11제곱 하기가 곤란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이 복잡한 아주 큰 수, 핵심이 되는 거를 치환해서 식을 간단히 봐야죠. 자, 그러면 x의 11제곱이 되겠고, 자, 나머지 정리 문제는 열심히 쓰면 되죠. 자, 이렇게 가장 기본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정리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리는 뭐죠? 모르는 QX 부분을 포함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즉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자, 수치 대입법이죠.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의 11제곱 됐습니까? 와우, R입니다. 11제곱 어떻게 계산하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2048 처리가 되는데, 우와, 100으로 나누는 거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100의 배수 계통을 항상 더하기 빼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플러스 2100 정도를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양수 만들어야 되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가볍게 50이 처리돼서 결과 나왔습니다. 자, 음수 나온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가 했을 때도 또 큰 수 나온 부분, 자, 좀 알아야 될 정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치환에 의해서 간단하게 살피고 나머지 정리 원리 쓴다. 우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겠고요. 나머지 정리 원리는 돼서 이제 대입해서 나오는데, 자, 음수 나왔을 때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부터 99까지 숫자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100으로 나누니까 100의 배수 계통을 항상 더하기 빼기 해줄 수 있다. 이 부분이 두 번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하는군요. 자, 처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체킹한 의도입니다. 자, 큰 숫자 이런 거 당황하지 마시고
기본형 형태 치환해서 써가는 이런 부분들 착실하게 잘 지켜서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복습 잘 하시면 되겠죠? 자, 7번 문제 마칩니다. 이번엔 8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제곱을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으로 나눌 때인 나머지. 자, 조금은 산수가 가미되는 형태라는 것을 이미 공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 풀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 나머지 정리 원리 0되는 숫자 대입, 즉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처리됐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래서 a는 이꼴 b다 라는 관계. 좋습니다. 관계식 하나 나오는 것까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서서히 힘든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b 값에다가 a를 대입을 해서 나머지를 처리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자,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 다음은요, 관계식 대입 인수분해, 그 다음 약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x 7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약분이 돼야 되는 점이 이 문제의 어려운 점입니다. 즉 다시 쓰게 되면 x 10제곱 마이너스 x 9제곱 플러스 x 8제곱 마이너스, 이 결과가 x 플러스 1 qx 플러스 a 이렇게. 그 다음에는요 역시 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1 이게 몇 개일까요? 11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쨌든 절차상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드디어 rx라는 부분들이 11에 뭐가 됐죠?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에다가 이제 r11을 구해달라. 와우, 11 곱하기 12가 처리되나요? 자, 그러면 12, 12, 132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나머지가 구해진 다음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하에 가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거가 될 텐데, 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 풀이 패턴을 정확하게 잘 익혀서 확실하게 풀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일단은 나머지 정리 가장 기본 패턴 쓰고요. 그 다음 대입해서 관계식 구하고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관계식을 집어넣어서 인수분해되는 과정, 그 다음 약분.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죠. x 11제곱 플러스 1, 이 부분을 이제 약분해야 되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약분해주고 그 다음 대입해서 결과 구할 거고. 늘 이런 절차라는 사실이죠. 자, 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미분이라는 파트를 배우면 조금 더 쉽게 처리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학습해야 되는 거니까 풀이 순서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처럼 산수 과정이 조금 복잡한 그런 형태가 나왔으니까 차분하게 복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실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면서 8번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1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을 3 알파 베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이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과감하게 27, 29, 18, 3a 플러스 6 해서 a 값을 구해야 되죠. 자, 9에 15에 3a는 마이너스 15 해서 a 값 마이너스 얻어졌습니다. 자, 얻어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대입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3 처리됐고 1, 3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 해서 처리됐습니다. x 마이너스 3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됐습니다. 이곳에서 근이 알파 베타다 라는 얘기죠. 곱셈 공식 연습으로 풀이를 하라 했으니까 뭐 그리 풀겠습니다. 오이쇼 됐습니까? 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되겠고요. 와, 플러스 3에다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되네요. 근데 두 근의 곱은 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처리됐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해서 결과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 부분은 좀 요 문제는 약 살짝 특이한 건데 여기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해서 풀이를 진행해도 그냥 무난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취지가 뭐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 곱셈 공식 연습해야 되는 거고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자, 근과 계수의 관계 형태를 이용한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자, 큰 틀에서 문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나요? 근이 존재한다. 대입해서 미지수의 값을 구하고 그 다음 근이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확실하게 조립제법에서 근 처리하고 나머지 방정식 만들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 진행하고 큰 틀 흐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형식은 조금 다르더라도 출제자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자주 출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체킹한 거니까 공부 정확하게 좀 잘 해서 다른 문제에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1번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원주구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13번 봅니다. 2차 방정식 2차 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방정식이 아니네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이고 와우 아주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성립할 때 식을 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2차 함수에 했는데 2 집어넣고 6 집어넣을 때 값이 같다는 얘기는 뭐죠? 자, 정 가운데 x는 4, 이 부분이 대칭축이다. 이런 걸 가르쳐 준 거죠. 자, 근데요 문제를 조합을 해보면 와 마이너스 7이다. 그럼 뭐죠? 4, 마이너스 7이 꼭지점이다 이런 얘기네요. 제곱적 계수 가르쳐 줬고요. 야 함수가 나왔습니다. 함수가 x-4의 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요 는영해서 만들어 달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에다가 플러스 9가요. 는 제로 요거의 근을 이제 알파 베타다 라고 해서 풀이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재밌네요. 자,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8 알파 제곱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처리해야죠.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항시키는 거니까 마이너스 9 알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뒤쪽에 마이너스 9 베타도 있는데 알파 베타도 있는데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9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자, 8이니까 9, 8 마이너스 72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9 하면 마이너스 63 해서 계산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함수에서 갖고 있는 성질 부분들 얼마나 좀 잘 처리돼서 실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냐 이런 얘기인데 FEFU 와 함수 값이 같다는 얘기는 자, 이 함수의 대칭축에 대한 대칭축에 대해서 질문하는 형태들이 많은데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걸 기억한다든지 혹은 뭐 fa 빼기 x는 이꼴 fa 더하기 x 이런 형태가 대칭축을 의미해주는 x는 a 대칭 이렇게 되는 의미해주는 식이라든지 표현들이 좀 몇 개 있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를 지금 언급한 겁니다. 이 함수의 가장 핵심 꼭지점을 제공해 주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수식을 아주 가볍게 만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y에다가 는영해서 방정식 만들고 자, 이때 이제 요 앞에 부분 세제곱 처리인데 뭐 이제 똑같은 모양 보이는 거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8 알파는 이꼴 마이너스 9 이렇게 된 거다가 알파를 곱하기 한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연스러운 근과 계수의 관계 형태 풀이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 특히 함수에서 문제의 조금 뜻을 좀 파악해서 방정식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죠? 자, 13번 마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6번 소수령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식 와우 9제곱이다 쫙 항등식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계수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해달라. 오, 여기 상수항 파트를 좀 따로 처리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의 9제곱 a 18 와우 그냥 가볍게 끝나죠. 자, 그래서 이 값은 얼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전체적인 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계수총합 구해가는 데는 당연히 x는 1이죠. 대입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1인가요?
1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됐죠. 9제곱이다. 자, 알겠습니다. 대입 들어갑니다. A0, A1, A2 쭉 가서 A18 이렇게 처리가 돼 있죠. 자, 근데 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고 쫙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따로 좀 이렇게 묶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A18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자, 근데 이 계산 결과가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1이었던가요? 자, 그러면 슉 이항시켜주면 A0, A1 해서부터 A17이 넘어간 결과가 이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문제풀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A0, A1에서부터 A17 거치고 여기만 빼기 A18. 2 빼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처리돼서 3 처리되면 계산 결과가 나오죠. 자,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부분들, 특히 항등식이다라고 돼 있을 때 적정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처리해 갈 때 필요한 항목들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상수항 0 집어넣게 되면 문자 있는 부분들은 쫙 다 0 되는 거니까 상수항 다 나올 수 있고요. 자,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처리돼서 마이너스 1의 9제곱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재미있는 항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다 구해가야 되는 이런 형태, 이런 부분들 계수 총합이죠. 계수 총합 걸 때는 x에 1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1 마이너스 1 처리됐으니까 1 되겠고. 와우. 자, 근데 이제 문제풀이에 필요한 요소 부분이 0에서부터 17까지니까 그 부분을 따로 구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면은 이 부분 계산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최종 답 구해가는 절차. 잘 이해되셨죠? 자, 항등식 문제풀이 하는 데 있어서 출제 빈도가 그래도 제법 갖춰져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좀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또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풀었던 이런 거 말고 x에다가 또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든지 그리고 플러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결과를 합한다든지 그 다음 차를 구해가는 것, 이렇게 해주면 또 변형돼서 나오는 식들 있죠. 이런 것들까지도 학습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변형된 문제 형태도 준비를 하는 거니까 기왕 풀이하는 김에 이런 것까지도 더 연습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설명은 잘 이해됐죠? 16번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 서술형 6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20, 16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네 귀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모양을 잘라낸다. 잘라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부피 484인 상자를 만들었다. 이해됐습니다. 자, 여기 자, 바닥 넓이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까? 자, 부피식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xx 빼니까 20에서 2x를 빼면 되겠고 16에서도 xx, 2x를 빼야 되겠고 높이 x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 넓이가 얼마다? 384가 되겠다. 자, 산수를 효율적으로 잘하는 방법, 이런 곳에서 2를 끄집어내서 10-x 28, 16이죠? x 4, 9, 36 4, 6, 24 저렇게 되네요. 또 소인수 분해해야 되면 어떻게 되죠? 4, 28 4, 46 됐습니다. 4, 6, 24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해서 놓으면 되겠네요. 쫙 됐습니다. x값이 그냥 자동으로 4하면 되는데요. x가 4면 여기가 6 되고 여기가 4 되고 4 벌써 답 하나 구했네요. 자, 근데 요런 것은 소인수 분해를 또 다른 관점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x값이 2면 5호 8 주고 6 x값이 2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죠? 8 2면 6 5 2면 2 6, 8 5 x값이 2도 되는군요. 됐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이걸 뭐 전개해 가지고 풀이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보다는 쌤처럼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수를 찾아가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자, 잘 안 찾아지면요 전개해 가지고 3차 방식 조립제법 풀이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응용 문제 풀이. 겁먹지 않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긴 문장의 그림 당연히 나옵니다.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있다. 정사각형 잘라낸다. XX 줄어들어서 이 길이 자체가
20-2x 처리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16-2x 맞습니까?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부피다. 이 정도씩 세워가면 그 다음 풀어 진행할 수 있거든요. 자신감을 갖고 좀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19번 여러분들도 잘 하리라 믿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0번 소수령 7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우, 소수령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원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요? 제곱차 항의 개수가 a인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직선과 2차 함수는 2점 1, 5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서 최소값은 -8이다. 되네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fx를 놓고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조건을 만족하려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고 4ax 마이너스 10 ax 제곱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b 마이너스 4ax 플러스 c 플러스 10 이퀄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이 근이 1하고 5죠? 근과 계수의 관계죠. 뭐 두 근의 합 처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 마이너스 a분의 b 처리한 결과가 6이에요. 와우, 마이너스 a분의 b 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고 되시죠? 자, 두 근의 곱해주면 a분의 c 플러스 10 결과가 5 이렇게 처리해서 이건 뭐 관계식 하나 놔두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1부터 7까지 이제 여기 관계식 나온 부분에서 우리가 함수를 조금 처리해 보게 되면요, ax제곱 좋습니다. b 값은요 마이너스 2ax 딱 처리가 되겠고 c 값도 처리되는데 c 값은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이제 급한 대로 쫙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걸 빨리 알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범위가 아까 1부터 7이었던가요? 와, 1부터 7에서 최소값. 야, 1부터 7까지 최소값은 그러면 꼭지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제 1을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c 이 계산 결과 최소값 마이너스 8이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이 관계식이 드디어 필요하군요. 자, 이곳에서 c 값은 a 마이너스 8 처리가 됐는데 여기서 c 값은 어떻게 되는가요? 5a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자, 그렇다면은 4a가 2가 되는 거니까 a값 2분의 1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자, a값 2분의 1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겠나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라. 최대값은 뭐 7을 대입해야 되겠는데요? 자, 7을 대입해보니까 진짜 커지는데? 와, 49 A 14A 플러스 C인데 오 이런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가요? 아, 이거 마저 계산할까요? C 값은 A-8까지 뭐 더 대입을 하죠. 뭐 A-8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50에서 14를 빼니까 36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된 거죠. A 값이 근데 또 2분의 1이니까 18-8 해주면 10 해서 이제 최대값 구했습니다. 자, 이때 10a 플러스 m을 구하라. 2분의 1 쓰니까 5하고 10 해서 최종 답은 이제 15를 답해가면 되겠군요. 자, 마지막은 뭐 처리한 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그거 특이한 건 아니지만 이제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대칭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차 계수가 a. 근데 나중에 직선할 때도 a가 여기 관여돼서 그렇군요. 자, 식을 놓았고요. 같다라고 처리해서 놓은 식의 근이 이로다. 됐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시킨 거 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간 게 이제 현명하다는 거죠. 고등학교 풀이 이거 대입하는 거 아닙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에서 함수의 대칭축을 구해갈 수 있는 거로 아주 교묘하게 연결시켜줬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자연스러운 풀이가 시작이죠. 1부터 7까지 하면서 최소값, 최대값에서 산수하는 거니까 그 다음 절차는 또 역시 그냥 따라가면서 하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 A 주어진 것과 직선의 1차항 부분에 A 주어진 것을 교묘하게 처리해서 이 2차 함수의 대칭축하고 이제 범위하고 연결 관계를 해서 문제를 아름답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원주고 20번 2차 함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20번 설명을 마치며 원주고 해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